WSMR 세미나 논문 리뷰를 맡은 박사과정 박정은. 박사과정 박규빈입니다. 네, 이번 아티클은 2020년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게재된 존 찰스 브래드버리의 Determinants of Attendance in Major League Soccer입니다. 이 연구 소개에 앞서 ML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MLS는 미국의 1994년 월드컵 개최 이후 1996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1966년부터 2006년까지 리그 운영 첫 10년 동안 10개에서 12개 클럽 사이를 오가며 어려움을 겪었고 우측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평균 관중수는 게임당 약 15,000명으로 정체되어 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리그는 팀을 확장하여 2019년엔 24개의 팀으로 구성되었고 리그는 2021년까지 27개의 팀으로 확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리그는 향후 몇 년 동안 30개 클럽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닐슨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MLS에 대한 관심도 또한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MLS는 다른 미국 스포츠 리그보다 관중 수입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팀 수익의 90%가 경기장 내에서 발생하였지만 텔레비전 및 의료 계약의 증가로 인해 2016년엔 경기장 내 수익 기여도가 약 80%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스미스에 따르면 관중 동원으로 인한 수익 비중이 리그가 재정적으로 형성한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네, MLS가 아무래도 다른 유명 축구 리그보다 역사가 짧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MLS 역사가 짧다 보니 다른 스포츠 리그의 선행 연구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프로스포츠 리그에 대한 초기 분석들에 따르면 첫째로 위닝이 팬들이 경기장에 찾는 주요한 목적으로 꼽히지만 마켓 디모그래픽스, 컴페티티브니스, 마켓 플레이어와 같은 요소들도 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경기장 건설 붐이 일어난 이후 연구자들은 팬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새로운 경기장 내 경험 역할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새로운 경기장 도입으로 인해 관중과 수익이 초기에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관계를 노벨티 이펙트라고 합니다. 노벨티 이펙트로 인한 익스피리언스는 스포츠 및 다른 경기장 속성의 새로움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MLS의 빠른 성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은 업데이트가 필요하였고 가장 최근의 MLS 분석에서는 경기장 시즌 교체를 확인하고 다른 미국 스포츠 리그에서 잘 연구된 시즌에 대한 영향을 짓게 하는데 적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매치 레벨 어텐던스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치 레벨 관찰을 이용한 MLS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성장 및 확장 시대의 MLS의 어텐던스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다른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의 어텐던스 결정 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결정 요소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성적과 어텐던스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예측하였지만 이러한 관계는 팀이 경쟁자보다 더 우세해짐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덜 긴장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퍼포먼스는 리그 레벨 어텐던스, 팀 레벨 어텐던스 총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노벨티 이펙트입니다. 노벨티 이펙트는 리그의 초기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미국 스포츠 리그보다 MLS와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팀에 대한 흥미에서 비롯될 수 있었습니다. 노벨티 이펙트는 스테디움 에이지와 팀 에이지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켓 디모그래픽입니다. 2019년 브래드버리는 인구가 모든 스포츠에서 팀 수익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고 일부 리그에서는 다른 리그보다 더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수입은 NFL과 NBA에서만 수익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럽 축구 클럽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른 클럽에 대한 팀의 접근성을 조사하였고 엇갈린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클럽의 근접성이 영국 축구에서는 관중수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독일 축구에서는 근접한 클럽의 수가 관중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켓 플레이어입니다. 마켓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특히 인기가 높거나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운동선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리그로서 MLS는 축구 클럽들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타파워를 사용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은 마켓 플레이어들이 MLS 관중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2017년 주엘은 마켓 플레이어가 관중 증가를 통해 MLS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클럽의 데지그네이티드 플레이어 수가 각 경기
관중수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 관중수를 결정하는 명백한 요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MLS 팀에 대한 과거 가격 데이터를 널리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MLS 어텐던스에 대한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아티클에서는 가격 측정을 포함하지 않았고 MLS 어텐던스 수요 결정 요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번 연구에서 프라이스를 제외한 퍼포먼스, 노벨티 이펙트, 마켓 데모크래픽스, 마켓 플레이어스 총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MLS의 19개 팀 8.5년 패널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MLS 팀의 어텐던스 결정 요소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 일반화된 경험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자는 로그를 사용하였고 클럽과 연수를 넣어서 봤습니다. 또한 간단한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는 연도로 한 개의 팀의 모든 경기 어텐던스를 조사한 것을 한 유닛으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통계 부분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평균 관중은 18,000명, 골 디퍼런셜은 0.54, 또 스테디움 연령은 16년, 팀 연령은 12년으로 스테디움보다는 낮았습니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21% 정도이며 다른 메이저리그 팀과의 믹스는 2.7개 정도, 유명한 플레이어는 1.5명 정도 각 구단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MLS 어텐던스에 대한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MLS 어텐던스에 대한 영향 요인들 중 유의미한 결과들만 보시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골 디퍼런셜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요. 스테디움의 나이는 이제 2개만 유의미한 영향을, 팀 연령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전용 구장에 대한 것 또한 US 클럽과 얼 클럽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장 수용률과 인컴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결과 첫 번째 파트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퍼포먼스에서는 골 차이는 어텐던스와 강한 연관성이 있었고요. 제곱항의 경우에도 음으로 이제 성공에 대한 수익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골 차이와 커런트 어텐던스의 영향을 보면 16골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요. 따라서 이후부터는 수익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골 차이와 커런트 퓨처 어텐던스의 영향을 보면 27골로 과거의 팀 성과는 미래 어텐던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시즌에 걸쳐 골 득실 효과를 27골로 정점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골 디퍼런셜에 관한 어텐던스의 관계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팀 전력이 약한 팀은 팀 개선을 통해 강팀보다 더 많은 어텐던스를 얻을 확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스터디는 플레이오프는 조사하지 않았고 레귤러 시즌만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스터디가 U of H로는 매치 레벨로 유니브 오브 어널리시스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스페인 리그와 같이 MLS의 어텐던스가 중거 의존성과 손실을 피해 있어 어텐던스가 설명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즉슨 MLS 선수 로스터 퀄리티가 더 높을수록 어텐던스가 더 높을 것을 기대하지만 팬의 관심은 개별 경기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에 있어 어텐던스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결과 파트인 마켓 데모그래픽을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마켓 데모그래픽은 호스트 시장의 인구 규모와 어텐던스와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십이 있었지만 개수가 아까 표를 보신 바와 같이 이제 2개만이 이 모델에서만 유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관성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득에 추정되는 어텐던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요. 네, 1인당 소득이 이제 $1,000 증가하면 어텐던스는 이제 0.76%에서 1.57% 사이로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MLS 소비는 관중 스포츠로 노멀 굿을 나타냅니다. 또한 히스패닉 팬들은 이제 MLS 어텐던스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커먼 익스플라나토리는 요인들은 이제 예를 들어 컬처 같은 것은 이제 수령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 어텐던스에 대한 마켓 데모그래픽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인 노벨티 이펙트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3은 MLS에서는 팀 연령이 적을수록 어텐던스는 강한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스타디움의 연령보다 팀의 연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어텐던스 효과는 창단 8년 차에 접어들면 팀 연령에 따른 어텐던스 효과가 창단 1년 차에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예상 곡선은 창단 30년이 지나면 80%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포츠에서는 이 관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MLS가 내셔널 스포츠 컬처를 더욱 확고히 가져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축구를 위한 체계적인 전용 스타디움이 어텐던스의 증가가 멀티퍼포스 스타디움보다 어텐던스가 더 높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피겨 4는 스타디움의 수용률과 어텐던스와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었지만 그 경도가 작았습니다. 만 개의 좌석이 늘어날 때 3.3%의 어텐던스가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큰 규모의 경기장보다는 이제 팬들에게 친밀한 스타디움을 디자인하는 것이 어텐던스에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 스포츠 리그 스타디움 커퍼시티를 100분율로 평균 어텐던스를 조사한 것인데 Y축 프랙션은 이제 구단에 대한 샘플의 퍼센테이지고 X축은 평균 스타디움 크기 대비 관중수 비율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MLS 팀의 80%의 관중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이 적어도 20%가 넘는다는 의미이며 또한 22.5%가 되는 구단들의 평균 관중수는 95%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변인인 데지그네이트 플레이어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데지그네이트 플레이어는 스타 플레이어 어텐던스에 대한 이제 이펙트는 사실 셀러리 캡을 적용 안 받는 마키 플레이어 중 슈퍼스타인 베컴, 이브라이모비치의 네임밸류만 해당하고 MLS 어텐던스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총 6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필드에서의 성공은 어텐던스와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MLS는 온필드에서 성공을 하여도 수익적인 리턴이 낮음을 보입니다. 두 번째, UOH와 어텐던스의 관계는 팬들의 인터레스트와 유의하지 않다. 셋째, 팬들은 새로운 스테디움보다 새로운 팀에 그리고 새로운 축구 전용 경기장에 어텐던스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높은 인컴을 가진 지역은 더 높은 어텐던스를 보여주므로 MLS는 노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히스패닉은 어텐던스에 있어 강한 연관성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MLS가 직접 관람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리그 안에 있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의 육성 및 TV로 보는 것보다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던스의 영향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그 요인들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였습니다. 네, 마무리 잘 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K리그에 적용하여서 이제 팬의 어텐던스를 변인을 좀 한국과 연관되게 바꾼다면 우리 학우님들도 좋은 논문을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K리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한국의 스포츠 문화를 다른 변수로 넣는다든지 혹은 K리그가 아닌 다른 종목의 한국 스포츠 리그를 대입해봐도 괜찮은 논문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네요. 네, 이상으로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 박정은 박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